민법 요역파 물권 총론하고 있고요. 등기 관련된 건 마지막. 등기 추정력 보겠습니다. 자, 등기 추정력은 본등기 추정력을 말하죠. 추정이라는 건 특히 소송에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된 거다 그랬죠.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소송에서. 그리고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추정이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추정이라는 건. 등기에 그런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어떤 등기가 존재하게 되면 그 등기와 일치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인정하는 힘,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 됩니다. 다만 모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등기라든가 표제부 추정력이 없습니다. 또 이중보존 등기 경우에는요.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 분야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둘 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등기가 유효한 등기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둘 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3번. 추정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추정력의 인정 범위. 자, 물적 범위가 있고 인적 범위가 있는데요. 물적 범위는 등기부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등기가 일단 되어 있다면 그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추정이 되겠죠. 절차 적법. 만약에 경매에 의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그 경매 절차도 적법하게, 뭐 송달 같은 것들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농지가 이전 등기 돼 있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갖췄다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다 적법하게 밟은 걸로 추정을 하죠. 기재사항, 권리적법 추정되죠. 소유권 등기돼 있다, 소유권이 있다. 저당권 등기돼 있다, 저당권도 있다, 나아가 채권도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설령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어서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한다 하더라도 이 채권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보통 채권은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빌려준 경우만 채권이 있는 게 아니죠. 물품대금 채권도 있고요. 공사대금 채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있다까지는 추정이 되지만 그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 같은 그런 계약까지 있었다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채권은 발생 원인이 돈 빌려주는 경우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원인. 이거 조심하세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두 개, 저당권이 있다, 채권이 있다까지만 추정을 합니다. 그 채권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것까지 추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 매매로 돼 있다, 등기 원인 추정해 주죠. 대리인에 의한 계약 및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다.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무권대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의 경우에는요.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지만 무권대리를 통해서 대리행위를 통해서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하니까 이때는 무권대리임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어쨌든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고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등기도 일단 적법한 걸로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주장하느냐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갑에서 소유자가 을로 이전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당권자 병이 있더라. 자,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등기 명의인 나 소유자로 추정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병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소유권 등기 명의 및 제3자가. 자,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을이 제3자 병에게 내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주장할 수 있고요. 전 등기 명의인 갑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2번 권리변동 당사자란 갑과 병을 말하는 거죠.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 현 등기 명의인 을은 제3자 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적 범위 1번, 2번.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자, 몇 가지 기억합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음이 증명된 경우. 등기 원현 서류, 계약서 따위가 위조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이건 뭐야? 공유 등기죠. 갑 3분의 2, 을 3분의 1, 병 3분의 1. 분자의 합의. 분모를 초과하더라. 그럼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하니까 추정력 깨지겠죠. 그 다음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불법 말소됐음이 증명됐어요.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지니까 불법 말소된 등기 명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조심할 게 3번이죠. 반대 사실 주장자에서 반대 사실이 증명돼야 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매매를 원인으로 을로 되어 있을 때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려면 갑이 난 판 적이 없다. 을이 소유를 위조했다. 이걸 증명해야 깨지는 거예요. 갑이 반대 사실 주장자가. 근데 갑이 아니라 등기 명의인이 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다라고 주장. 또는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렇다 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의인은 굳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 매매가 아닌 증여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설령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 사실 주장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을의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일단 보존 등기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라고 되는데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죠. 그런데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가 달라. 그럼 보존 등기 추정은 깨집니다. 예컨대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다르다. 추정력 깨지겠죠. 또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요 소유자로 국가가 조사해서 확정한 걸 말합니다. 조사 확정, 사정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시취자예요. 근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와 사정받은 자가 다르니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그다음 3번. 전 소유자는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현재 보존 등기 명의는 샀다고 주장하는 경우 추정력 깨집니다. 현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이 되지만 현 등기 명의자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 소유자는 판 적이 없다. 특히 이거 전 소유자가 나 판 적 없다. 매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때도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자, 지금까지 깨지는 거는 등기법상 등기예요.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깨져요. 그런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등기법상 등기보다 훨씬 강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그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 추정이 깨집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한 보증서, 확인서가 실제 원인과 다르다. 이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아요. 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집니다. 단순히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실제와 다르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추정이 되니까 등기 명의는 증명이 필요 없죠.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깨집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의 부족 효과.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을은 당연히 등기부 확인하고 갑의 신분증 확인하겠죠. 인감증명 확인하겠지.
등기 권리증 확인하겠죠. 그러면 을은 철석같이 갑을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을은 갑을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등기가 무효더라. 당연히 을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내용을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뢰,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죠. 등기 내용을 왜 믿어요?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라는 건 조사를 다 했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조사를 다 했으니 과실이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반면에 등기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의일지인정, 선의일지언정, 조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3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등기부를 열람해 보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가, 그 등기 내용 자체,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겠죠. 이게 등기 추정력의 부수 효과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겁니다. 자, 물권 총론 마지막이 물권 소멸 사유인데, 물권 소멸 사유 중에서 특히 혼동의 물권 소멸, 그 중에서도 191조 1항, 여기 대단히 중요하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그 다른 물건을 소멸합니다. 여기 소유권과의 혼동이죠. 다만 그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있고요. 3번 점유권, 적용 안 하니까 점유권과는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구나. 자, 일단 191조 1항과 3항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1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혼동을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1번 갑 토지 소유권이 있고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혼동이 되죠.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그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이 제3자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하면 안 되겠죠. 제3자 이익보호 이렇게 되겠죠. 을의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병의 저당권이 소멸해버리니까 안 된다. 병을 뭐 해야 되겠다.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상권자 을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이 소유권 등기가 담보 목적인 경우,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양도담보죠. 그 수단으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먼저 넘겨줘요.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이걸 뭐라 그래요? 양도담보권. 따라서 을은 등기부에는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양도담보권에 불과하죠. 따라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 두 번째, 갑소유권, 을 저당권.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단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병의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가는 부당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혼동의 주체인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죠. 다만 을이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물상보증인 말고요.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자, 을은 채권자였었잖아요. 근데 채무자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을은 소유권만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채무자 지위도 상속을 받았죠. 그럼 을은 채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되잖아. 그럼 그 채권자, 채무자의 지위가 혼동이 돼서 채권, 채무가 소멸해버려요. 자, 채권이 소멸했으니 저당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되겠죠. 3번 갑소유권이 있고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정이 3번 가압류인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후순위가 있으니 병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는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 그때는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4번 을이 주택 임차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임차권은 소멸하겠지만
소멸하겠지만 의뢰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의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니까 의뢰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점유권 관권. 그 다음 혼동의 효과.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그 소멸. 첫째,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뭐 없이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적 소멸. 따라서 요 소유권이 설령 갑에게 복귀하더라도 즉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가 되더라도 소멸했던 권리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의 소유권 취득 이 원인 무효인 경우 을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이건 좀 다르죠.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느냐 아니면 혼동의 원인이 무효이냐에 따라서 복귀한 경우에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무효라면 부활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혼동 이전으로 복귀 부활하지 않는다. 혼동의 원인이 무효,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무효, 그러면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부활 여부까지 정리하시면 혼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총론이 이 정도 내용들이다. 이제 강론이죠. 강론은 점유권부터 질권을 제외한 저당권까지 총 7개. 그 중에서 소유권과 유치권과 저당권 3가지를 좀 중점해서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나머지 점유권 1.5문제, 지상지역 전세권 각 한 문제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지상지역 전세권은 조문 위주로만 그리고 기본이 되는 판례 위주로만 보시고 뭐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내용 자체도 어렵고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강론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론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